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봤을 때 엄마에게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저희가 인천 기반으로 항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 대표님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렇죠. 오늘 여기서 강의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채우다의 대표로 맡고 있는 박은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떤 강의를 했냐면요. 요새 코딩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학부모님들은 코딩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아이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호응도 좋으셨고 어디 가서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창피한 부분이었는데 너무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보람된 수업이었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좀 보람을 오늘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요. 코딩을 진짜 왜 배워야 되냐? 저는 2000년부터 웹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웹디자인의 조금 1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코딩을 원래는 전문가들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저희 세대, 저희 학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개발자들만 이렇게 코딩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교육이 중요하다 계속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다 개발자가 될 건가?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거를 배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컴퓨터를 다뤘다면 지금은 하다못해 카페를 가더라도 다 기계한테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와 함께 살아갈 세상을 살아야 될 거고요. 일을 하더라도 기계가 시키는 일을 하든지 일을 시키게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와 함께 일하는 법 그리고 서로 함께 일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되는 것도 있겠죠. HTML 나 하루 가고 이건 내 갈 길이 아니다. 나름 편다. 저는 2000년부터 실무에서 일을 했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2000년부터 01년인데 제가 79년생이에요. 제가 디자인 고등학교를 나와서 광고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강남으로 시각 디자인 학원을 다녔어요. 그 멀리 저 인천에서 강남까지 다녔는데 그때 웹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됐고 맞아. 인천에는 없었어요. 근데 학교를 보다 보니까 웹에 관련된 학과는 없더라고요. 학교들을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에서 쓰던 매킨토시보다 훨씬 낮은 사양을 배우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려는 학교들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을 다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어렸던 생각으로는 내가 배웠던 걸 왜 또 배우지? 그거는 낭비 아닌가? 나는 웹이라는 거를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강남으로 학원을 다니고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등록금 대신에 컴퓨터를 사줘. 그리고 용산으로 가서 300만 원어치 컴퓨터를 견적을 받아서 실행력 그리고 자코리아에 이력서를 넣고 이제 저는 이제 학원을 다녀서 어느 정도만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을 가서 말씀드렸어요. 시켜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급은 얼마를 받고 싶냐? 그래서 우선 시켜주시면 일하는 거 보고 결정해주세요. 라고 해서 첫 월급은 80만 원을 받고 시작을 했고요. 3개월 만에 160만 원을 받고 스카웃이 됐어요. 네. 스카웃이 돼서 인터넷 방송국으로 가서 근데 유니텔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었는데 유니텔 동영상 방송국에서 그 한 챕터를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거를 하면서 커다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대한생명의 63빌딩에서 근무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하기도 했고 뭐 신한카드의 쇼핑몰 그리고 강공서 홈페이지 네, 민원24라는 홈페이지를 한 10년 정도 제가 디자인을 맡아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제 시력 쪽으로 한번 크게 문제가 왔었어요. 한번 눈이 한번 안 보인 적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너무 보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원인 식사라는 업무를 하면서 아이를 낳고 결혼도 하고 재택근무로 돌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애를 키우면서 재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커리어 우먼이고 싶은데 아이는 울고 맞아. 이게 양쪽에서 대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제일 약한 곳으로 터진다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몸으로 나타나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력 쪽으로 왔었던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뿌옇게 병원에 갔는데 그냥 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 눈병 때문에 또 병원에 갔는데 저희 아이가 눈에 질환이 있어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을 찾아뵀는데 네, 저는 이제 눈병이 있었으니까 그냥 안약만 받으려고 저 잠깐 안약만 처방해주세요 했던 것이 그럼 잠깐 봐요 하다가 애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더 문제네요.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되고 인천의 이 병원에는 어떤 의사가 유명하니까 내가 전화해 둘게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진료가 들어갔고 실명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 나이가 37살이었어요. 37살이었는데 인생 되게 짧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도 어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다행히 눈이 나았어요. 잘. 네. 그냥 스트레스였대요? 뭐 어떤 포도막염. 포도막염이 그냥 이렇게 여러 포도처럼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건 홍채염인데 저는 동공 쪽에 나서 이게 그게 염증이 그대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동공이 조여지는 역할을 못한대요. 근데 동공이 조여지지 못하면 시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자리는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도 1.0이 넘게 나와요. 시력이. 그래요? 원래는 2.0이 넘었었거든요. 1.0이 넘었어요? 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좋아져서 그래서 다행이네 네. 진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나한테 기회가 한번 주어졌구나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조금 기회인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갑자기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떤 거? 인생 짧구나. 맞아. 한탕 해야 되겠다. 난 뭔가 일을 벌여봐야 일을 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맞아요. 프랜차이즈 눈물 없이 들을 수 맞아요. 없는 프랜차이즈. 이제는 이제 휴지를 이제는 좀 말할 수 마셔야 있다. 되겠는데. 사업을 우선 접었고 조용히 이제 지냈죠. 근데 제 성격 자체가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근데 이렇다고 또 이제 뭔가를 벌리기는 좀 양심이 있고. 근데 보니까 코딩 교육을 한다는데 나 코딩 잘하는데 애들이 코딩을 배운다고 왜 애들이 코딩을 배우지? 그러면 궁금한데 궁금한 건 못 참겠는 거죠. 근데 그때 딱 때마침 미래체험이라는 사업이 딱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제가 처음 1기 시작할 때였고 미래체험 사업은 뭔데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이라는 게 과기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에서 100명의 강사들을 양성을 150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고요. 그 사람들을 10개월 동안 고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학교에 나가서 학교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력의 시간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강사로 양성을 시키고 끝나버리면 경력 단절이 어차피 돼요. 왜냐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할 수가 없거든요. 채용이 쉽지 않아. 교육을 받고 근데 교육을 받으니까 또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네, 코딩을 이렇게 배운다고? 왜냐면 저는 다 이제 타이핑을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강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강사는 어차피 누가 불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강사들만 많으면 우리끼리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는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꾸려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때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겁도 없이 또 이제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육성사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떨어졌어요, 바로. 첫 번째. 근데 그때 피드백을 바로 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왜? 코딩
강사로 양성되신 지 지금 얼마 안 이제 됐으니까. 얼마 안 되셨고 교육 사업 하셨던 경험 없으신데 심사위원이 좀 깜깜했네. 네, 근데 그 심사위원도 애정이 있으셔서 뒤로 말씀해 주셨어요. 안타까우셔서.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떨어진 게 섣불리 판단하면 좋으신 네. 분이었네. 아 그래? 그럼 뭐 교육 사업을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나는 사업을 한번 했는데 돈을 날려먹었잖아요. 근데 내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교육 사업이 뭐가 있지? 내가 잘하는 건 미래치운 사업이 있네? 그러면 내가 1기를 졸업했고 이제 2기를 하는데 때마침 테크노파크에서 직원을 뽑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들어왔어.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겁도 없이 저죠. 넣었죠. 넣어서 입사를 했죠. 공공기관에 입사를 했어요. 와, 능력력. 네. 입사를 해서 이제 미래체험 담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100명의 강사를 양성을 하는 거를 했고 저는 이제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맞아, 디자이너의 단점 그거. 왜냐면 저는 표도 일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 나도 지금 어쩔 땐 PPT 일러스트가 편해. 맞아. 포토샵으로는 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 일러스트로 표를 만들었었는데 한글이랑 아주 친해졌죠. 한글이랑 아주 친해졌고 그리고 500원을 쓰더라도 4번의 문서를 올려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날짜랑 돈이랑 그리고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진의 용도 그리고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도 되게 알게 되었죠. 근데 그때 되게 좀 힘들었던 게 저는 여기 야심차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저희 애가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여서 저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애가 입학을 안 해요. 그치. 그때 처음으로 이제 3월에서 5월로 입학이 미뤄졌던 시기여서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 애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점심도 못 먹고 집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단축 근무를 쓰게 됐죠. 공공기관이라 단축 근무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축 근무를 쓰게 되면서 저는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일찍 퇴근하고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분들 수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눈에 가시가 되죠. 내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집에 있는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인 거예요. 힘들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휴직을 했죠. 근데 휴직을 하면서 또 큰일을 또 하나 벌였죠. 또 뭐 이렇게 일을 자꾸 벌려요? 이벤트. 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디 학교? 코딩 관련. 네, 인공지능과를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회사를 빨리 관둬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시기에 어떻게 된 게 딱 그 미래체험 1기, 2기 강사들을 위해서 재능대하고 인천 테크노파크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재능대에 그 인공지능과에 전액 장학금으로 그런 거 있어요. 한 반을 열어줬어요. 1기 정도는 막 그런 네. 되게 많아. 한 반을 열어준 거예요. 저는 1월에 관두는데 얘는 3월에. 그래서 원서를 딱 넣고 여기를 관두고 그래서 여기 학교로 딱 갈아탔죠. 갈아타면서 코로나 시기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딱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아이들과 많이 못 지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저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와우.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제주도에서 하고요. 그치. 네, 제주도에서 하고 아이들하고 버스 타고 하루에 한 군데씩 체험하고. 너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2년을 보내고 학교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 창업 아카데미라는 게 뜨더라고요. 그냥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제이 아닌 것 같아. P 같은. 신청을 했는데 저한테 멘토링 해주셨던 아까 그 피드백 주셨던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받고 이제 강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도전을 하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학교까지. 학교 들어갔죠. 그리고 저 책도 냈거든요. 네. 내 맘대로 만드는 인공지능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거 냈고 그리고 학교도 졸업했고. 그러니까 전문성 다 갖춰. 이제 다 네. 같았어.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쵸. 네. 그리고 사업화까지 이제 시스템 만드셨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그 코딩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부대도 정보단절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돼서 그 친구들이 이제 취창업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워낙 이벤트가 또 많아서. 왜냐면 제가 취업 쪽으로도 제가 거의 다 개발한 거거든요. 다. 예. 그때는 웹이라는 분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해주고 창업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원 사업 하고 있는 부분들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썰이 근데 많죠. 거기에서 만족도를 높게 받아서 이제 우수 강사상도 받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또 하나금융 소셜은 퍼실리에이터.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 나가요? 인하대에 나가요. 이날 멋진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렇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집에 왔는데 책을 보내주셨어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 책을 주시면서 저한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카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런 실패를 경험 삼아서 지금 청년들에게 취창업 멘토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가시면서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실패를 그렇게 실패로 끝내지 않아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럴 수 라고 있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들을 준비는 되어 있어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엄마의 속도 맞추는 거. 그 선을 타는 거. 제 거를 포기하고 그 선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선을 맞추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은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버리고. 맞아. 예. 근데 이거를 일을 어느 순간 제가 많이 잡아버리면 일적으로도 제가 못하니까 부담이 되고 애들한테도 미안해지고. 예.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는 이제 방학 동안 그 인하대에 나가서 그 소셜 유니버시티에서 학생들, 대학생들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또 학교 나가고 아이들 키우면서 또 열심히 제 삶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꿈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거대한 꿈은 없고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계기가 그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본 적은 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꿈을 물어봤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봤을 때 엄마에게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냥 나가서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성장하고 있고 가치를 전달하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항상 도전하고 열심히 그렇죠. 하고 있는 어떤 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구나라고 멋지다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나중에 그렇게 기억했으면 네. 하는 게 최종 맞아. 맞아. 이미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행복으로 채워가네요. 채우다 대표님 덕분에. 뭐든 채워야죠. 네.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쵸. 또 다음에 또 얘기를 기대하면서 그럼요. 아직 많아요. 이야기 보더니